까지의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제28차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사퇴하셨습니다. 이에 12월 24일 제13차 당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내대표 재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위원장의 김은왕 의원을 임명하고 위원 구성 권한을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하였는 바, 김은왕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위원으로 이춘석 의원, 신장용 의원, 한정혜 의원을 선임하여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 26일 제1차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28일 9시 국기본청 246호에서 원내대표 재선출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고,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6일 오후 3시부터 12월 27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실시한 결과 12월 27일 오전 11시 18분에 신계륜 의원 등록, 오후 4시 33분에 김동철 의원 등록, 오후 4시 45분에 박기춘 의원이 등록하여 12월 27일 기호 추첨을 실시한 결과 기호 1번 박기춘 의원, 기호 2번 김동철 의원, 기호 3번 신계륜 의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조금 전에 후보자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견 발표 순서를 추첨한 결과 기호 1번 박기춘 의원, 기호 3번 신계륜 의원, 기호 2번 김동철 후보 순서로 정견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후보자별 10분간의 정견 발표 이후에 추가로 5분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나 후보자 간 합의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춘석 선관위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이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원내대표 재선출에 관한 관심이 국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무척 뜨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당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우리 박기춘 후보, 김동철 후보, 신계륜 후보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몸은 좀 둔한 편이기는 하지만 저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듣고 싶은 것은 아마 저의 얘기가 아니고 후보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하게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 맞는 머리 사이즈에 맞는 감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감투가 크고 너무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임무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 선거관리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기춘입니다. 저는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우리 당내에 불협화음으로 비춰줄 수 있는 이 경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 원로 의원님들께서 단일 후보를 주대하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기대하고 동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그 결과가 분명치 않아서 또 몇 분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도 등록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겨울 추위가 어느 때보다도 매섭습니다. 국민들 삶이 고단해
져서 겨울나기가 힘겹다고 하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5년 그리고 힘이 나는 5년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이 대선 패배 이후에 실망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4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선 승리에 한 줄기 희망을 가졌던 그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무겁기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선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4월 총선 패배 이후에 후보 단일화에 좋은 기회를 연거푸 잃고 말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우리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실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만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겨울 내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절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패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절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재창당 수준의 황골탈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놓는 것이 또한 저를 비롯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노동당 대처 총리 이후에 18년간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안과 또 불신만 안겨준 그런 것이 당연한 업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영국 노동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닌가 하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박기춘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누구보다도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저는 원내 수석 부대표로 활동해오면서 우리 당시에 민주당이 85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죠. 152석이었습니다만 여기를 상대하면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실익을 챙길 것은 온전하게 저는 실익을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당시에 1년여 이상 전국에서 특히 충청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피로감이 있었습니까?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당에서는 그 법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석 부대표를 맡자마자 그 법을 상정시켜서 어떻게든지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일념하여서 당시 여당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한테 보고했고 원내대표께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당대표한테 보고했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간판을 띄려면 상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켰고 설명을 했고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서 결재를 득하고 상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본회에서도 표결 결과는 우리가 완승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수석 대표로서 유일한 장점이자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대 개원을 하면서도 저는 또 수석 부대표를 공교롭게 2번씩이나 맡게 됐습니다. 역시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상임위원장 숫자에서 새누리당과 비슷한 숫자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당의 전유물로 생각하였던 국토해양위원회는 우리 당으로 찾아오는데 성공을 했고 또 정부 여당이 끝까지 버티던 내곡동 사저 특검을 간추화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통해서 얻어내서 의원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석 부대표의 경험은 향후에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을 상대로 했을 때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는 반드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통 인사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 승리에 도취해 있는 여당의 독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두 번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면서 강력한 대외 협상력을 발휘해온 제가 바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파 이익을 떠나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명실상부한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그리고 진영 논리, 담합,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많은 의원님들의 의혹을 저하시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었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목도리를 하고 또 귀마개를 하고 내복을 입고 열심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후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노란색 잠바를 입고 우리가 유세차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특별한 전략 또한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견뎌왔고 또 거기에 지켜서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먹구구식 방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하는 당내에서의 각종 회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발언도 역시 주저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개파나 그 파벌에 속해 있지 않은 저 박규천이 바로 나서서 그런 문화는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정책과 노선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또 비판 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매주 화요일날 원내대책회의를 이제 의원총회로 상설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당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동양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여기에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될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 결정이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대위원장 당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도 대표를 역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당 대표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루 일과를 보시면 참으로 바쁘고 또 바쁘다고 하는 것을 또 뭐 많은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전국을 누벼서 민생 현장을 누벼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또 경청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대표성을 가진 자리입니다. 때로는 최고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의사결정을 해요. 가끔 보면 일요일 날은 12개 넘도록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루가 24시간도 적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지금의 비상대책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분리가 돼서 그 분리가 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혁신과 개혁에 또 이번 대선의 평가에 지난 더 나아가서 4.1 총선의 평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오늘 중앙위원회에서나 또는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당무회의 우리 의원총회 연석회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는 의사를 듣기 전에 교황식 선거 선출 방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적어내서 다수표를 얻은 분이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비대위원장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의 업무도 막중합니다. 원내대표 4개월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중한 한 표를 박규천에게 그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의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정말 당권이 아닌 국민의 회초리를 맞는 그런 자리에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기춘 의원님도 말했지만 노동자가 연달아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한노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모든 노동자 찾아가면서 정권 교체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노조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계륜 씨,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스리고 반성해서 당 전대회가 있으면 내가 출마해서 당을 한번 이끌어 보겠소. 그랬습니다. 그 간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5개월은 짧은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5개월은 생존의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속에 개인적 동기, 사적 동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기득의 정치, 기득권의 정치가 이런 것일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내가 당을 위한 매를 받자. 의원님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저렇게 아파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도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이 1000배 사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정말 어째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이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중지를 모으면 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는 게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으고, 의원님 여러분들은 국민과 유권자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정권 교체를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서 의견을 모으면 됩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당을 혁신합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반성합시다. 석고대죄합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 전라남도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이번 선거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00번을 섞고 대제도 안 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외롭게 했구나. 80년 강장대 때처럼 이분들을 외롭게 했구나. 난 내 고향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반성합시다. 반성합시다. 남은 5개월 동안 반성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반성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깊게 반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온 정말 반성의 마음을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남은 5개월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 개혁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하게 꾸리겠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비상대책위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국민 비상대책위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할 것 다 하고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그 산하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대선평가위원회 만들어서 대선평가위원회도 아주 엄정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대선평가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갑시다. 또 그 아래 정당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정당혁신위가 비상대책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인 당혁신 방안을 낼 수 있는 것을 강구하면 됩니다. 아까 한번 의결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총무의 분리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당무위원회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건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기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종식시킨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 당혁신위원회를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가장 큰 힘은 당의 혁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5개월 동안, 앞으로 5개월 동안 살아있는 현장을 봐야 합니다. 전 노동자 가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권교체에 도와준다면 꼭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이 상의해서 내가 맺은 정책협약 다 준수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대실 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다시 거꾸로 가봐요. 강주도 가봐야 되고 분야도 가보면서 민생의 현장에서 때리면 맞고 아프면 같이 울고 슬퍼도 같이 울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갑시다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얘기할 때 여러 무슨 계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 선거 때 당의 공식 민주당 후보가 뽑혔는데 여기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의원이 어디 계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주류 눈물과 비주류 눈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주류 아픔과 비주류 아픔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같이 슬퍼합시다. 그리고 같이 대책을 만듭시다. 더 많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서로 주류 비주류 말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선장도 주류 비주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을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당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민주세력의 사활을 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자리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계파 싸움이 아니에요. 의원님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단결합시다. 통합합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대위원이 되어 있어 제 권한이 허용한 한 절대로 앞으로 계파 없습니다.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앞으로 이거 없애버려요. 맹세합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 의원님들이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합해야 합니다. 계파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노동운동을 할 때 감옥 속에서 제 청춘을 다 바쳤을 때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지만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그리고 자유평등 파괴의 3개 이점을 설정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설정한 것인데 그 속에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역사란 게 그렇게 알아주는 권력이 나온 게 아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숨어있고 이름 없고 그러나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싸웠던 사람들의 토대에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진 거다. 절대 하나를 다 쓸어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며 모든 정치적 행위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나쁜 것 버리고 좋은 것만 갖고 가자. 청산주의에 빠지지 말자 하는 게 제 운동권 시절의 논리였습니다. 이제 장점 갖고 갑시다. 서로 단점 비난하지 말고 네가 가진 장점은 이거고 내가 가진 장점은 이거니 같이 모아서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자 부탁드리며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죽기로 결심하면 당과 민주세력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 8년 전 저는 정말 국회의원 하고 싶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소신 철학을 정말 국정에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의원 3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퇴장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점심께 1시경에 결심을 했으니까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전화도 다 못 드렸습니다. 정말 당이 풍비박산날 지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 핍박받고 신음했던 국민들, 그 국민들에게 우리는 또다시 5년을 고통을 참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의 고통을 씻어낼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선출이 이렇게 경선 국면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원로 중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에 의해서 합의 주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한 번도 어디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정치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택한 이 고난의 길을 저는 얼마든지 양보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비대위원장만큼은 원로 중진들께서 정말 합의 추대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그런 기회를 맡게 된다면 좀 그런 또 지혜를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경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지난 4.11 총선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떤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127석이면 선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쇄신과 변화에 눈 감았습니다. 아니 이박담합으로 대선의 당내 경선마저 감동 하나 없는 민주당만의 잔치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질래야 질 수 없는 대선까지 참패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고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이제 선거가 끝난 지 10일도 안 됐는데 당의 전면에 나선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음 5월 이내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또 선택의 기회를 달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남겨준 지 열흘도 안 됐는데 패배에 큰 책임을 지고 섞어 뒤져야 할 그런 분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선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을 안겨주진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참 안철수로 시작해서 안철수로 끝났죠.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지금 당을 정비하자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안철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목표는 안철수가 필요 없는 민주당,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반골 탈퇴하고 쇄신의 쇄신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당을 만들 때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우리 민주당을 다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역설적으로 안철수와 그 지지자들까지도 우리 민주당을, 그런 민주당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선출하게 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서는 민주당의 얼굴입니다. 국민들은 이 민주당의 얼굴을 보고서 우리 민주당을 새롭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잠시 애매했던 중도층을 다시 견인해서 5년 후 정권 교체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저는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국민들은 민주당을 다시 평가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수권 의지와 역량은 있는 것이냐?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과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크게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대선 패배 원인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실한 당 쇄신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또 한편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획기적인 당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막중한 과제를 누가 해결할 책임자입니까? 제가 지난 8년 의정활동하면서 제게 별명이 3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호남철입니다.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에 대한 열정을 인정해서 우리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 저를 호남철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동철입니다. 좀 입바른 소리 잘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스터 진지 심각기입니다. 진지하지 못해서 심각한 게 문제죠. 저는 평소 정의동철이라고 하는 별명에 걸맞게, 그리고 정말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제가 이 엄청난 중대한 국면에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내 리더십 또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내대표는 군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군의 지휘관은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에 따라서 지휘하는 것이 원내대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상임위 배정, 국회직 지명을 무기로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고 일방통행식 지시로 모멸감을 안겨줬습니다.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원내대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와 같은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서 원내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5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 24시간 원내대표실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제 모든 열정을 바쳐서 민주당을 변화하고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자 3분의 정견 발표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견 발표를 해주신 후보자 3분께 큰 격려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내 행정실장입니다. 투표 진행을 위해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최동희 의원님 투표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강기정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김경엽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김광진 의원님, 김기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먼저 투표해 주십시오. 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4표 중 기호 1번 박기춘 후보 47표, 기호 2번 김동철 후보 29표, 기호 3번 신계륜 후보 47표, 무효 1표, 당규 제11호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제적기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자가 1인이면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제적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므로 당규에 따라 기호 1번 박기춘 후보와 기호 3번 신계륜 후보 이상 두 후보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임된 박완주.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4표 중 기호 1번 박기춘 후보 63표, 기호 3번 신계륜 후보 58표, 기권 3표, 당규 제11호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기호 1번 박기춘 후보가 63표를 득표하여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당선 인사에 앞서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박기춘 당선자님, 그리고 함께 입후보하셨던 우리 후보님들께서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우남 선관위원장님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손을 맞잡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저에게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쁨과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책임감을 의원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매사 같이 의논하면서 당과 그리고 원내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뼛속까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처절한 혁신, 거기에 따른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당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환골탄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셨고 약속을 다 인용하셨을 겁니다. 의원들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획파가 없고 갈등이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은 갈등과 기획파와의 싸움 없어지는 것으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 같은 것 오늘부터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중앙위원회 가서 제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위임을 받든 그 자리에서 선출을 하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지키라고 저에게 당선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